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홍기입니다. 시진핑이 러시아 2차 대전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시진핑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갖는 전략적 취약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진핑과 푸틴은 2020년 2월 4일 제한 없는 파트너십에 합의한 이래 양국 관계를 강화해 오면서 지난해는 수교 75주년을 맞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조 동반자 관계의 심화에 합의하는 등 신냉전 시대의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시진핑과 푸틴 양 정상은 1월에는 화상회담, 2월에는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이번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으로 세 번째 대화를 갖는 것입니다. 양 정상은 5월 8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신시대 중국 러시아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세계 전략적 안정에 대한 공동성명, 투자 촉진과 상호 보호에 대한 협정 등 20여 개의 협정을 체결하는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의 공고화를 다짐했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일방주의와 강권적 괴롭힘 행동에 반대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 추진, 유엔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에서 협력 강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단계를 함께 이끌겠다고 선언하는 등 트럼프 2기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양국이 다자주를 무기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최초의 러시아 방문으로 시기적으로도 트럼프 관세 전쟁, 그린란드 등 해외 영토 병합 위협, 대원조 삭감, 대서양 동맹 파열 등 일방주로 인한 여기적 혼란으로 미국의 대외 신뢰가 하락하는 가운데 칠러 일변도의 우크라이나전 종전협상 추진으로 인해 역니슨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아온 트럼프 태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태도로 변하고 있는 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 관세 전쟁과 일방주의에 따른 미국의 신뢰 추락을 중국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글로벌 지도부로서 미국을 대체할 기회로 삼으려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와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 및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이란 매력 외교를 강화해 왔습니다. 푸틴 또한 트럼프가 바이든과는 달리 러시아 요구를 수용하면서 우크라이나 이전 종전 협상을 추진하자 이를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기회로 삼으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등 압박을 높여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푸틴의 태도에 화가 난 트럼프는 지난 2월 18일 젤렌스키와 광물협정 체결을 위해 개최한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를 내쫓듯이 박대했던 태도를 돌변 4월 26일 프란치스코 교황 조문을 계기로 교황청에서 젤렌스키와의 회담을 개최하고 4월 30일에는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을 체결하면서 협정문에 우크라이나와 장기적인 전략적 연계 확인과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열린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미국의 보란듯이 양국 간 밀착을 과시하는 모드였으나 오히려 그들의 전략적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닉슨 전략 추진 가능성에 경계를 품어온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러시아와의 밀착 과시를 통해 미국에게 닉슨 전략은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할 것이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규범을 깨뜨리는 수정주 국가라는 낙인이 찍힌 러시아와 한편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을 대체할 글로벌 지도국이 되려는 전략이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고 러시아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중국에 대한 신뢰의 회유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또한 미국의 우호적인 태도를 무시하고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친밀함을 과시함으로써 중국의 지원 지속으로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될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유럽의 동쪽에서 우크라이나전과 같은 위협이 새로이 제기될 것임을 유럽 국가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황청에서 개최된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담이 러시아에 대한 강경론자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주선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프랑스 2기 정부 출범으로 균열되었던 서방의 테러 연합이 회복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러시아 정설절 행사에 북한이 참석하지 않은 점은 시진핑으로서는 뼈아픈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은 이번 정설절 기념 행사에 김정은이 참석하여 북중러 삼국 간 긴밀한 유대를 과시하기를 원하였으나 김정은의 불참으로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고 오히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참전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전수 등으로 불편해진 북중 간 관계를 노출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번 행사에 김정은 대신 최영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렸으나 결국에는 한 단계 낮은 신홍철 주 러시아 북한 대사가 참석하였고 추후 김정은과 푸틴의 회담이 별도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북러 간 관계 밀착이 중러 간 제한 없는 협력 관계 한계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진핑과 푸틴은 이번 정설적 행사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연대는 깰 수 없는 연대라는 것을 미국에 과시하는 것이었으나 오히려 자신들의 전략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한편의 정치적 쇼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외면적으로는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공동으로 태어난다는 전략적 필요성으로 밀착 관계를 과시하고 있으나 이 관계에 따른 복잡한 속내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시진핑은 러시아를 미국에 대한 중요한 평형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에게는 러시아는 전략적 자산이자 잠재적 부채라는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대립함에 쓰는 동맹이지만 한편으로는 위험의 근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약한 러시아는 중국의 전략적 목표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는 없으나 강한 러시아는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의 라이벌로 대증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소련이 4,000km에 걸친 국경에서 대립하던 일이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럭비공처럼 머리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예측 불가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위해 언제든지 보다 더 큰 미끼를 던지면서 칠러 방향으로 다시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더욱 강력한 역닉슨 전략을 제기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국 이상적인 바람은 러시아가 서방에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만 중국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것입니다. 이러한 섬세한 균형은 보다 어렵고 그리고 글로벌한 결과를 수반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중국 대정책 핵심에서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트럼프 좌충우돌로 인한 혼란을 자산으로 삼을 수 있다는 믿음은 순전한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진핑의 러시아 포용은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푸틴도 언제까지 중국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러시아 경제가 원유가 하락, 외환 보유고 감소, 높은 금리, 서방의 제재 등으로 갈수록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데다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경제 치명상을 입으면서 러시아의 석탄과 철강을 구매할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등 러시아의 지원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에너지의 지나친 러시아 의존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송을 위해 10년 전부터 제안한 시베리아2 가스관 건설에 면밀 태도를 보이서 에너지 판매에서 얻는 수입도 한계가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푸틴으로서는 미국이 좀 더 매력적인 올리브 가지를 내민다면 미국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3국 관계는 트럼프 재등장으로 서로 주파라를 튀기면서 재편의 길을 가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트럼프가 가져온 충격 물결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외교 안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정세를 계기로 열린 시진핑과 푸틴 정상회담의 전략적 추억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미국, 중국, 러시아 반대국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